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토요일 오전이 시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예, 저는 장기 투자, 최소한 3년 이상, 5년, 10년 정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 또 같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같이 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 말씀드리고요. 자, 장기 투자하는데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걱정되는 게 그거죠. 삼성전자, 예, 장기 투자하는데 지금 M&A, 예를 들어서 지금 M&A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피니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피니언이 될지 NXP가 될지 또 뭐 제3의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유력한 건 뭐 인피니언이나 NXP죠. M&A를 하려고 할 때, 예전에 퀄컴이 NXP를 인수하려고 할 때 중국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중국이 또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 요런 걱정, 아니면 뭐 물적 분할하고 이후에 재상장하면 또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뭐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인피니언이 됐든 NXP가 됐든 중국이 반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일단 요것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를 전체 메모리 반도체 60%를 중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부분 이제 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출을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은 어차피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뭐 오늘자 뉴스도 보니까 뭐 항공기도 서로 뭐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 뭐 티격태격 하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중국에게도 이득될 게 없다. 왜냐?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뭐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둘째 치더라도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 편에 완전히 서게 되면, 지금은 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것도 또 중국이 바라는 일은 아니다.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가져가게 했는데, 어쨌든 중국은 시간은 좀 끌었지만 승인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약간의 목리를 어떻게 부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적대 관계를 가져갈 만한 명분과 이유가 상당히 적다.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껄끄러워지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될 확률은 저는 많이 없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기술 진입 장벽이 낮죠. 낸드 플래시 시장이. 그래서 중국이 자국산 제품을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쓸 것으로 아마 이야기는 나오지만, 중국도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고 또 초격차를 해야 되고,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이 반도체 코리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안 좋은 관계는 좀 힘들다. 예전에 뭐 사드 보복할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 뭐 계속 돈을 뭐 쏟아붓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만다행인 거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당히 싫어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3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일본은 1990년도만 해도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사실 그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게 30년 전만 해도 그 미국의 각종 제재에 메모리 반도체 1위의 자리를 일본이 내줬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30년 전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급등시키고 일본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 관세 부과를 골자로 미일 반도체 협정 요걸 통해 가지고 일본산 제품에 100% 관세를 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990년대까지만 해도 NEC, 도시바,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매출 1위, 3위를 차지했지만 지금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굴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반도체 굴기는 안 된다. 근데 백만장관님 지금 중국 보면 뭐 SMIC고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때는 환율이라든지 관세로 일본의 반도체 그 회사들을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고 중국이 좀 세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장비 부품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결국 미국의 반도체 전쟁은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1등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 기준이에요. 국내에 수입된 반도체 장비 중에 일본 업체 비중이 한 40% 돼요. 일본 업체 비중이 한 40% 되고 미국이 한 20%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일본의 장비와 부품이 없으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안 돌아간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지금 이제 D램까지도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네덜란드, 미국,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다 치면 중국은 더 심하겠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장비 1위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위 업체가 뭐 램리서치, 다 미국 기업이죠. 4위 업체가 도쿄 일렉트론, 일본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기업이 사실상 도와주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는 일본과 미국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중국의 속내를 안 이상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에 걱정하시는 그 M&A 부분, 그 다음에 뭐 물적 분할은 넘어갔고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힘들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쭉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